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레이저 무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레이저 대공 무기가 하반기부터 한국군에도 배치될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이란이 한밤중에 이스라엘을 향해 350여 대의 드론과 로켓 공격을 퍼붓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에 의해 99%가 격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아이언돔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약 5만 달러, 우리 돈 7천만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드론 및 로켓 공격 방어에 하루에만 1조 8천억 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이스라엘군 연간 예산의 8%의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이 이스라엘군의 요격으로 99% 격추되었다고 해도 이란의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재정에 뼈아픈 타격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이 심지어 미국보다도 먼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전 세계 방산업계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이 한 발당 7천만 원인데 한국은 한 발당 2천 원으로 요격할 수 있는 신무기 체계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니 너무나 현실감 없는 가격대라 이게 정말 가능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래서 더욱더 세계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한국이 개발했다는 레이저 대공무기는 어떤 성능을 갖고 있고 얼마나 경쟁력 있는 것인가?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레이저 무기 개발에 나선 것인가? 세계는 왜 지금 레이저 무기 개발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인지 오늘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와 그 실전 배치의 의미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원래 방공망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높고 막는 입장에서는 비용적 손실이 큰 무기체계입니다. 문제는 뚫고 뚫리는 무기 개발의 역사를 거치면서 방공무기 역시 너무 고도화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비싸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하마스와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가삼 로켓은 날아다니는 급조 폭발물에 가까운 성능으로 약 7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저렴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걸 쏘아 맞추기 위해 아이언돔 한 발을 쏘면 7천만 원이 공중에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니 단순 비교해보면 100대 1의 비용이 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이처럼 하룻밤에 1조 8천억 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면 그 어떤 나라도 버티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공격하던 그 밤에 이스라엘 군 당국이 동원한 방공무기들은 아이언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F-35나 F-15를 출격시켜 공대공 요격을 해야 했고 여타 지대공 미사일까지 가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하룻밤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어 이란에서 날아오는 저렴한 드론과 로켓을 방어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고비용 방공무기 운용에 대한 문제는 하루 이틀 지적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자체 기술로는 어림없고 미국의 돈과 기술을 지원받음으로써 운용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아이언돔 공정의 절반은 미국의 보잉사가 만들었고 요격탄 생산은 미국의 레이시온사가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아이언돔이야말로 미국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조종해서 벌이는 대리전쟁의 상징과도 같은 무기 시스템이라고 지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드론이 전쟁의 주요 무기로 떠오르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값비싼 아이언돔만으로는 안 된다. 가격이 저렴한 아이언 레이저를 내년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아이언돔의 요격 능력이 우수하기는 하지만 한 발당 7천만 원에 달하는 고비용을 감당하기는 힘들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즉 공격자와 방어자의 비용 불균형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해답 중 하나로 나온 것이 바로 레이저 무기입니다. 빛의 속도로 발사되는 레이저 무기는 지상 레이더의 무인기가 제대로 포착만 된다면 수킬로미터 거리에서도 정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미사일이나 드론은 경량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두껍지 않은 외장재를 두르곤 하는데 그 덕분에 엄청나게 뜨거운 레이저를 쏘면 드론이나 경량화된 미사일의 내부 장치까지 구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레이저 무기의 연구개발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레이저 무기의 효용성에 대해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발사체가 없는 대신 소비 전력이 많고 충분한 열량을 가할 동안 목표물을 계속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전된 이유는 레이저가 상대해야 할 목표물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레이저 무기가 처음 개발될 때에는 공중에 떠 있는 모든 목표물, 주로 항공기가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는 속도도 빠르고 조종사가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레이저 대공 능력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이나 순항미사일과 같은 작은 발사체가 목표물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들도 속도는 빠르지만 크기가 작고 항공기처럼 조종사가 회피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레이저의 목표물이 되기에 적합했던 것입니다.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율적인 무기로 떠오른 드론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중 레이저 무기의 효용성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목표물이 빠르게 움직여도 추적할 수 있는 레이저 기술이 개발되었고 많은 동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개선되어서 30에서 50kW급 레이저로 대부분의 목표를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이란, 이스라엘 공격에서 아이언돔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을 보니 레이저의 효용성에 눈을 뜨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레이저 대공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한국이 또 한 번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가 개발한 지상 고정형 블록원 레이저 대공무기가 하반기부터 우리 군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한국은 지난 4월에 이미 국방과학연구소가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진행한 시험평가를 통해 블록원 레이저 대공무기의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난 4월 시험 발사에서 한화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연구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는 30차례 발사 중 3km 박 상공의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될 레이저 대공무기는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20kW급 출력으로 1초에 30km 속도로 발사되어 동시 연속 타격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의 1회 발사 비용은 2,000원꼴로 저렴합니다. 이것은 업계 최저 수준으로 글로벌 방산무기 시장에서 뚜렷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아무래도 실물 발사체를 날리는 게 아니다 보니 로켓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는 전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운용할 수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무기체계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이번 이란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레이저 대공무기가 있었다면 200발의 미사일을 40만 원이면 방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비단 군부대뿐만 아니라 공항, 항만, 발전소 등 국가 중유시설에 대한 테러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앞으로 해외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양산되면 국방부가 이 레이저 대공무기 양산에만 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무기 양산 단계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게 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까지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30kW 출력의 차세대 레이저 무기를 만들 예정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출력을 더 높이고 사거리를 더 늘리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물론 전투기와 위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레이저 무기 개발은 미국과 영국이 가장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빨리 레이저 대응 무기 개발은 물론 실전 배치까지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한국은 2019년 한국형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의 개발을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20kW의 소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2022년 북한의 무인기 침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띄운 무인기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서울 상공을 날아다녔다는 것이 알려지자 한국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무인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연구 개발이 집중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공군은 전투기로 무인기들을 격추시켰지만 한 대의 무인기가 북측으로 무사히 귀환해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2년 만에 한국 국방부는 레이저 무기 전방부대 전력화를 발표합니다. 개발 완료도 아니고 전력화를 선언한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치욕을 당했던 2022년 이 사건을 교훈 삼아 한국은 후발주자에서 시작해 단기간에 선두주자를 앞서버린 것이었습니다. 영국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는 1km 밖에서 동전 사이즈의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성능인데 비용은 17,0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후발주자였는데도 영국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와 같은 성능이면서도 가격은 2,000원이니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산 레이저 무기가 세계 최강인 미국과 영국의 레이저 무기를 제낀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300kW급 고출력 레이저를 개발 중이고 이스라엘은 라파엘과 손잡고 아이언빔을 개발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은 최대 7km 유효 사거리에 100kW까지 출력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고출력 레이저는 조만간 따라잡을 예정이고 한국이라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빔 역시 따라잡을 것입니다. 한국의 목표는 2030년까지 킬로와트 단위를 넘어 메가와트 단위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것인데요. 또한 레이저 무기 소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레이저 무기의 부피를 줄여서 차량에 쉽게 탑재할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소형 자폭 드론에 대응해 주로 전차나 장갑차, 전투기 등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마저도 한국은 한국의 발전된 배터리 기술을 활용해 별도의 전원을 탑재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아예 보병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할 정도로 경량화된 레이저 무기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개발되는 레이저 기술이 가까운 미래에 한국 방산의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